안녕하세요. 인제의대 양력교실 안상진입니다. 과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항뱅크 기반 AI 맞춤형 평가학습 통합체계 구축 및 연구 사업입니다. 우선 이 제목을 보고 약간 오해를 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항뱅크라고 하면 보통 문항을 출제하고 관리하고 시험을 만들고 학생들이 응시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버리고 이걸 써라 라는 말이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문항뱅크는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이 자습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내가 연습 시험을 한번 보고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 볼 걸 대비하기 위해서 특정 영역의 문제들을 추출해서 연습 시험을 보고 또 모르는 걸 공부하고 하는 그런 자습용 시스템입니다. 일단 그렇게 오해를 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족보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내가 뭘 모르고 있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것보다 인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고 내가 틀리는 거, 맞추는 거 확인을 해보고, 그럼 내가 이 내용을 모르네, 이 문제를 맞추려면 뭘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 족보라는 게 보통은 선배들이 정성껏 달아놓은 해설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풀한 거죠. 그러면 의대생,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족보 형태를 만들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 AI가 학생의 약점을 파악해서 문항을 또 생성을 하고 아니면 추출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게 하고, 또 교수자의 경우에는 이제 매번 새로운 문항을 생성할 필요 없이 문항뱅크에서 이렇게 추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항뱅크에서 자동으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과 교수자 모두 다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지금까지 충분히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부족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도 나와 있습니다. USMLE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어치브먼트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용어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퀘스천 뱅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걸 관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USMLE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응시자가 많다 보니까 일단 N수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라도 좋은 퀘스천 뱅크들이 만들어지고 서비스를 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실제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개의 서비스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기껏해야 3,000명 언저리 되는 그 정도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면서 개발비를 많이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KMC와 여러 학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본과 4학년 때 2009년에 국시를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이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친구들과 함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 300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모의시험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도 이제 서로 달아보고 잘 모르는 문항은 서로 논의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집중을 하는 부분은 개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항을 많이 모아놓고 알아서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맞추고 틀리고 하는 것들이 생길 텐데 그걸 가지고 약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점을 이제 어느 영역에서 이 학생이 틀리는가, 이런 걸 AI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취약 영역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특화된 문제들을 추천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AI 추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풀면 자기가 약점이 있는 부분들을 메꿔 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이런 문항뱅크들을 관리를 하실 때 교수님들이 출제도 하고 그 문제가 어느 영역인지를 이렇게 코드를 단다거나 키워드를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분류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학생의 능력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항도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챗GPT와 같은 챗봇 인터페이스를 안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식 치료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로 모의고사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제 난이도에 대한 거라든가 천식 중에서도 천식 치료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만들어주고 학생이 이걸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어봤는데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좀 더 쉬운 문제로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치료는 됐으니까 뭐 예후와 관련된 걸 더 풀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니즈에 맞춰서 정확하게 모의고사를 생성을 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시스템들이 뭔가 이렇게 클릭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자연어로 학생이 요청을 하면 이런 조건들을 자동으로 변환을 해서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너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공부할 내용은 이거야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네가 이걸 맞추고 이걸 틀리고 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댑티브 러닝 방식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디펜던시 네트워크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식이 형성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걸 틀렸으니까 그러면 그 앞 단계를 먼저 조금 더 학습을 시켜서 다음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스킬 프로그레션 패스웨이도 비슷한 개념이고 그리고 그럼 이 학생이 어느 영역에 능력치가 얼만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좀 영역별로 측정을 해주는 knowledge state representation 이런 방식도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학습 목표들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럼 각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가 이런 것도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문항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가 분류도 잘 해놔서 최적화된 학습 순서를 결정을 하고 그걸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의 도움을 아주 크게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설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고 또 변형 문항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문항만 모아놔도 해설을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챗GPT 같은 데 넣고 이 문항에 대해서 의대생 수준으로 자세한 해설을 만들어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뭐 테스트 해보시면 잘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풍부한 해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가끔 얘가 헐루시네이션, 헛소리를 할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는 그런 해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라운딩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는 어느 가이드라인 내용을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걸 자동으로 검색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프롬프트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설을 생성시키는 RAG 방식으로 해설을 아주 정확하고 또 믿을만하게 또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그 내용의 출처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어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런 레퍼런스까지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가이드라인 같은데 없는 내용이면 이제 제너럴한 널리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빈 것들을 채워가지고 풍성한 그런 해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챗GPT를 사용하시다 보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두 개가 생성되는 그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답변이 더 좋나요? 그럼 이렇게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 비슷한 방식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LM을 이용해서 해설을 만들어줘 라고 할 때 두 가지 버전을 만드는 거죠. 생성을.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이제 투표가 모이면 이제 그게 메인 해설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해설에 뭐 이런 내용은 좀 부적절하다 아니면 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라는 피드백이 있으면 또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또 새로운 해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 해설 두 개를 놓고 둘 중에 어느 게 좋냐 또 투표를 받아가지고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해설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걸 투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교수님들의 평가를 통해서 좋은 해설을 만들고 수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화적으로 계속 점점 더 좋은 해설이 만들어지도록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문항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영역의 문항들을 여러 개 주고 이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초벌 문제를 만들고 거기다가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고 이걸 좀 더 이렇게 개선을 해봐라 직접 보시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문항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토를 맞춰가지고 검수를 받아서 충분히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싶을 때 이제 문제풀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또 좋은 점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영역에는 관련된 문제들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문항이 부족한 영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가이드라인 같은 걸 주면서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문항들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그 비어있는 영역의 문제들을 또 더 많이 채울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타 제복이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답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문제를 수정을 한다거나 해설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형상평가 방식으로 학생의 능력치를 이렇게 쭉 추적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과 때부터 해서 뭐 본일 본이 올라가면서 그 학생이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성장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영역은 성장이 빠른데 어느 영역은 성장이 좀 느리다라든가 아니면 뭐 후퇴를 한다. 이제 그런 약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본인이 스스로 채워가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도 교수와 학업 상담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이 학생 능력치를 이렇게 쭉 리포트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지도를 해줄 수도 있죠. 실제로 학생 지도를 해보면 이 학생들의 학점 정도만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지 그 이상의 뭘 잘하고 뭘 못한다 이런 건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본인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대부분 다 관식 문제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맞췄더라도 내가 찍어서 맞췄는지 아니면 틀렸는데 얼마나 헷갈려서 틀렸는지 뭘 헷갈려서 틀렸는지 이런 걸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MEQ 형태로 서술식 답변을 입력하고 그럼 그걸 또 LLM으로 평가해서 각 영역별로 강점과 약점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능력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 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았다 틀렸다를 간단하게 평가 가능한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오답노트 내놓으라고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을 수집을 해서 내가 가장 최근에 틀렸던 문제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틀렸던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연습 시험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폴더로 관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꼭 해주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스페이스 레피티션, 간격 반복 학습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모의고사라고 해서 내가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오래전에 내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쯤 됐으면 까먹을 때가 됐으니까 한 번 더 기존에 맞았더라도 한 번 더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스페이스 리트리버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플래시카드 형태 암기장 있죠. 암기장 형태로 학생들이 이렇게 종이에다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만들어도 되고 자기가 수작업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MLE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암키 이런 시스템들 많이 이용하죠. 그걸 이용해서 스페이스 레피티션 방식으로 플래시카드 형태 공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 학생들에게도 국내 학생들에게도 제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KMC 쪽에서는 이제 업체도 찾고 정책 결정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도 활용을 하고 기본적인 문항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개발사와 이렇게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각 대학에서 도와주실 부분은 이 학생의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스킬 프로그레션 패스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뭔가 확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통해 가지고 영역을 결정을 한다거나 문항 분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을 분류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AI가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냐 아니면 잘했냐 아니면 AI가 어떨 때 틀리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좀 잡아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문가 교수님들의 식견을 좀 빌려서 피드백을 줘서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뭔가 시범 운영을 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실제 사용했을 때 교수님들이 사용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뭔가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을 KMC 쪽에 전달을 해주시는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4번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에 표에 거의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런칭을 했느냐,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문항이 얼마나 탑재가 됐느냐,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혹시 가능하다면 각 교내에서 뭔가 연구를 통해서 이걸 활용을 했을 때 성취도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으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관련된 참고문들 몇 개 또 달아놨습니다. 네, 이상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